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이 시국에 일단은 같이 공간에 모여서 영화를 본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먼저 저도 쳐드리고 일단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아직 개봉하기 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획적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전에 이 작품을 저는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이제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알려지기 전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진짜 독특한 시도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어떤 기획을 가지고 정말 이거 10편, 20편, 30편 계속 만들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감독님이 계속 쭉 이제 이 작품을 추진을 하셨지만 다른 또 새로운 감독님이 이 바통을 이어가도 좋겠다. 되게 신박한 기획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디스페이스에서 만나게 돼서 좀 반가운 마음이 저도 듭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오신 관객분들께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이경호 감독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두 배우분들은 마스크 쓰긴 하셨지만 아마 이제 보신 작품들 중에 어떤 배우신지 바로 단박에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두 분이 온 기준은 무엇일까? 그 많은 배우들 중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대사가 많아서 감독님이 좀 괴롭힌 배우들로 선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은 대사를 소화하신 두 배우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정거래사의 이승우 배우님.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그리웠니의 주현영 배우님이십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말씀 없이 이렇게 이제 목례만 하셨는데 이제 마이크를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네. 네, 김경원입니다. 저희 지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인디스페이스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GV 인디토크 옆에서 같이 이제 해주시는 기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난국을 뚫고 오늘 이제 와 주신 저희 찐 지인분들과 그다음에 소수의 관객분들에게 감사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약간 쿠사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난국에 찾아주신 지인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지인 아니신 찐 관객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이승우입니다. 처음 에피소드 감정거래사에서 감정거래사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그리웠니에 나왔던 주현영 배우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이제 얼굴 비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이랑 저는 들어오기 전에 의상을 맞췄어요. 블랙으로. 두 분도 미리 상의를 하고 오신 건가요? 두 분이 나오는 다른 에피소드도 기대하게 만드는 약간 합이 좋은 오늘의 의상 컬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사실은 이제 영화의 시작에 이 영화의 어떤 전제 조건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벌써 이제 안 보신 분들 3편부터 보신 분들은 그럼 1편, 2편이 있단 말이야?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데 사실 1, 2편을 안 보고도 2, 3편을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기획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일종의 실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명의 배우가 어떤 한 장소에서 영화를 찍고 그리고 원 테이크로만 찍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박한 발상이기도 한데 되게 어려운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거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기획자이자 연출자로서 감독님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쓰는 고통을 잠시 벗어나고자
이 기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더 큰 고통들이 밀려오고 어쨌든 한 컷 안에서 카메라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 프레임 밖으로 배우가 나가지 않는 그런 그 기획이 돈이 굉장히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스태프들이 수가 굉장히 적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 테이크로 끝나기 때문에 하루 안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그 수월한 지점만 생각하고 일을 벌였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배우들이 그 안에서 이제 NG를 내지 말아야지 오케이가 나는 근데 그 런타임이 10분에서 20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연기를 미리 숙지를 해야 되는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들이 연기를 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이 극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제 각본화 시키면서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허들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컷을 끊지 않고 신인이고 그다음에 각본 없이 시작하는 이 세팅이 스스로 자기 제약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계속 스스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에 이제 1편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좀 힘든 일들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있으셨던 거였나요? 좀 약간 전환을 해보자 내지는 그 좀 호흡이 긴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가 좀 좌절을 하신 건지. 뭐 모든 감독들이 다 이제 안부를 울으면은 뭔가 쓰고 있다고 아마 다 얘기할 텐데 그때 당시로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연애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로그 상태가 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을 좀 만나야겠는데 영화 안에서 감독이 만나는 사람은 배우고 그럼 배우를 먼저 만나가지고 뭔가 만들 수 없을까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해보자. 왜냐면 2012년에 먼저 기획을 했었는데 만들어진 게 2017년이니까 한 5년 전부터 약간 그냥 간만 보다가 때가 돼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2016년 말에 시즌 1이 만들어졌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 조건은 단순하지만 영화의 장르나 소재, 내용은 각 작품이 너무 많이 달라서 이 이야기들을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럼 정말 열심히 썼어야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기획 자체에 배우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전개를 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배우님들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에피소드의 그 각 편의 어떤 이야기들에 일조를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작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배우님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같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일단 이게 두 명이서 이제 계속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서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제가 나왔던 편에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저랑 같이 한 정민 오빠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서로의 생활 패턴부터 뭐 취미, 성향, 가치관 완전히 그냥 극반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재밌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로가 그게 다 완전히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도 캐릭터의 그런 어떤 그 말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시나리오에 작품에 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소재 자체도 혹시 그 배우님들이 좀 이끌어내신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이랑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그 각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일단 뭐 내가 그리웠니라는 작품만 얘기를 하면은 이 정민이가 어쨌든 예전에 랩을 좀 했던 그게 어디서 어디 올라가서 무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재밌어 했던 그런
그런 취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마스크가 되게 뭔가 잘생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고 오늘 안 오셨다고 네. 그러는 거 안 말하시고. 뭐 없으니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퇴물의 어떤 퇴물래퍼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현영이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팬으로 이렇게 그럼 두 사람이 뭔가 어떤 공간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리미트가 좀 걸려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딱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쫙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배우님께서 조금 발전을 시키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영화에 나왔던 그 지축이라는 동네도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던 곳이었고, 뭐 비록 제가 취일생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필요했고 하나 또 이게 장면만 만들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또 이 아이의 세계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왜 여기 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창작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같이 세 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랩도 심지어는 그 이제 전 앨범을 다 읽던데 영화에서 이제 실제로 진짜 앨범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줄줄줄줄 외는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원 배우님께도 일단은 진짜 일종의 SF 판타지잖아요. 어디인지 모를 어떤 실내 공간이 나오던데 어떻게 그 이야기는 또 참여를 하시고 어떤 과정을 또 거치셨는지. 처음에 이제 감독님하고 상대 배우 다미 누나랑 미팅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많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다미 누나, 그러니까 상대 배우님이 옛날에 잠깐 쓰셨던 어떤 신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서로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재밌겠다라고 감독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글을 이제 감독님께서 써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의 좀 맞는 말들을 이렇게 골라서 대본을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이제 좀 약간 아까 이제 그러니까 현영 배우님은 이렇게 좀 실제 상황을 좀 대입을 시켜서 여러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감정 거래사라는 역할은 좀 전무후무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걸 생각하시고 구체화시키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찍은 게 처음 영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연극 네, 연극만 작업을.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연극하는 걸 보시고 나서 어떤 캐릭터 연기를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캐릭터를 아예 입혀주시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판타지적인 인물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승원 배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딥토크를 해야지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단서가 배우도 그냥 배우가 아니라 신인 배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배우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거나 좀 아셨던 배우들로 구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배우님들을 옥석 같은 배우님들을 발견을 하신 건지 그 과정도 좀 네. 오늘 이제 이 앞에 앉아 계신 두 배우도 사실은 이제 이전에 영화 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이 작품이 데뷔인 배우들이고 보통 이제 오디션을 거치기 위해서 프로필을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도 지인들의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프로젝트의 이 고됨을 같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겠다는 게 가장 먼저 있었고, 그리고 신인인 경우에 어쨌든 이 세팅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조금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도 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대중들한테 보여지지 않았던 어떤 그 얼굴과 그다음 연기를 제가 처음으로 좀 입혀보고 싶다. 그리고 필름이 다들 잘 해내줘가지고 그래서 한 편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두 작품의 두 배우님이 나오셨으니 그 각 역할에 어떻게 보면 같이 개발을 하시긴 하셨지만 배우로서 그러니까 영화 작품으로는 진짜 데뷔작을 같이 하신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승원 배우님과 주현영 배우님 어떤 또 가능성을 하시면서 엿보셨는지,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승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승우가 얘기한 것처럼 연극을 제가 두 편을 봤어요. 두 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1에 나왔던 호철이라는 배우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말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하고 딕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내가 그리웠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퍼로? 그렇죠. 뭔가 귀에 때려박는 그런 랩을 구사한 캐릭터였다면 승우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덩치가 있으면서도 약간 사기꾼 같으면서도 말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캐릭터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고,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그 얘기를 다 관객들이 다 입력해서 듣고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수록 사실 어떤 호흡이나 그다음에 장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느라 굉장히 뭐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테이프를 많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맞춰져서 앞으로도 어쨌든 뭐 개인적인 부분이나 승우가 멘탈이 굉장히 약한 배우라서 조금씩 차나면 좋아하고 좀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면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게 좀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감독님 디스하라고 지금 마이크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배우의 그 촉망받는 미래를 조금 그것만 좀 조절을 잘하면은 뭐 다른 것들을 다 촉망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현영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배우님께 감독님 공격 한번 하셔야겠. 아니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 이렇게 영화 찍으라고 하고 대사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 안에서 사실 감정 거래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감정을 다 넣고 싶을 정도로 좀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촬영 현장. 그리고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정말 몇 테이크 만에 갔을지도, 그걸 원 테이크를 얼마나 찍었을까, 이게 이제 NG 안 나고 찍으려면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따로 뵈면서 대사가 많으니까 상대 배우보다 정말 몇 배를 더 많아서 저만 따로 연습을 감독님하고 조연출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디스할 게 없습니다. 저희 이경원 감독님께서는 정말 이런 감독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게 비싸지. 축복이네요. 감독님 시나리오가 또 있나 봐요. 배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과 기억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로 주고, 대를 받으시고. 그대로 받는. 네. 아니 그러면 진짜 그 하루 만에 다 찍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좀 촬영하는 기간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좀 약간 그 고통의 시간이 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촬영은 하루 만에 끝났고요. 그때가 14번인가 이렇게 실수해갖고 14번 만에
네, 찍었는데 그래서 그게 대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뭔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컷 소리가 나면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촬영이. 네. 지금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건 되게 진정성 있게 들리긴 했는데 진짜 영화 속에서는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상을 주셔서 앞으로 또 연기를 좀 많이 지켜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또 박수 한번. 네, 그러면 이제 주연형. 네, 현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인스타를 보고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천 친구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던 김승겸 배우한테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뭐 어쨌든 되게 상큼한 캐릭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전 영화에서는 항상 좀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큼한 캐릭터랑 작업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현영이 되게 약간 끈기 있게 잘 해줬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마냥 어린 배우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부정하게 있으면은 그 힘도 같이 내주고 이런 어떤 비타민 같은 느낌의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근데 뭐 웹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주연형 많이 검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연영 배우는 차차 일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영 배우님 또 어떠셨는지 촬영하시는 동안은 사실 이제 내가 그리 언니는 이 이제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 언니는 오픈된 공간이긴 하지만 거의 마찬가지 실내 공간,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다 대사를 완수해야 되는 또 조건이 더 컨디션이 붙어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 만에 찍으신 건지 그 작업 과정도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사실 처음 관람차 때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너무 신났었어요. 왜냐면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었고, 네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한대로 시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노을도 지고 있었고 아까는 좀 어두웠지만 이게 조금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으로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막 급했어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NG를 내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조금 시달리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게 뭔가 막 나쁘게 작용했다기보다 정말 미션 완수하듯이. 네네 맞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볼 때마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시간이 내가 여유로웠었다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이제 현영 배우님 불러일으켜준 그 촬영장의 어떤 공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무리 없이 괜찮은 연출자였나요? 어, 솔직히 차마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도 이제 첫 영화 데뷔였었기 때문에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두려움이 사실 좀 있었는데 네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같이 이제 감독님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빨리 얘기하나? 말을 잘 못 띄우시네요. 그냥 정말 쉽지는 않은 것 네 친척집에 그냥 결혼 못한 큰 오빠 같은 약간 이승우 배우님이랑 사뭇 다른 어떤 다양한 이런 배우님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제 에피소드들이 옴니버스 작품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질문을 드린 사이에 관객분들이 또 오픈 채팅방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그 질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어갈까 합니다. 네. 네. 현영 배우님.
명찰의 유기 주현영에서 유기는 무슨 뜻인가요? 알바 닉네임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이제 일을 했던 친구가 네.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걸 맡는 그 직원의 직함을 유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웹서칭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직함을 쓴다고 해서 실제 이제 리얼한 네. 이제 그런 환경들이 반영이 네. 되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이 원컷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요. 컷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리허설 하신 건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영상에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까지 리허설이 된 건지 아니면 즉흥성을 많이 이용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즉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하루 안에 그다음에 한 꼭지가 한 에피소드가 다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명에 14테이크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50테이크가 넘는 그 에피소드도 몇 개 있었고요. 아 어떤 작품이 네. 지금 본 작품 중에 여기서 제일 많은 거는 마지막에 네. 그 나의 나의 하루지나 하루지나. 그거는 네. 아마 46테이크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시즌 1에 이제 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50테이크 넘는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를 넘기니까 그러면 이제 제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애드립 없이 애드립을 미리 우리가 미팅을 해서 작업을 리허설을 할 때 최대한 애드립을 그때 다 쏟아내고 그걸 각본화시켜가지고 짜고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지금 관객분이 요새 시국에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길게 대화하는 장면들 보니 낯서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이제는 그 2020년 전의 영화들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시국에서 한 편 에피소드를 만든다면 다 마스크 쓰고 나오게 되나요, 감독님? 그 지금 뭐 TV의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는 분들도 마스크 안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나름 방역을 철저히 영진의 기준에 맞춰서 잘 해가지고 찍게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아지겠죠. 어쨌든 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찍은 그 시절에 찍은 작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지막 질문 같으니까 앞에 거. 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흑백으로 찍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 에필로그 그러니까 장면을 빼고는 후기 장면을 빼고는 다 이렇게 흑백으로 찍으셨잖아요. 각 에피소드를.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흑백으로 찍으면은 인물의 피사체가 가장 잘 드러나고요. 명암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색깔 정보가 사라지면서 배우들이 이제 연기가 잘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신인 배우들의 연기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특정부를 뺐고요.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의 색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예 흑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즌 3는 다 돌렸습니다. 현영 배우님 흑백도 이제 또 웹드라마 하실 때와는 다르게 이제 배우님이 직접 화면에 나왔을 때 흑백으로 나왔을 때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좀 촬영할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일 텐데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웹드라마에서는 엄청 뽀샤시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되게 컬러풀 하시더라고요 작품.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나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뭐 보면 볼수록 더 깨끗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승우 배우님께 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매트릭스처럼 간지는 좀 덜나지만 간지는 좀 덜난데요. 근데 토속적인 아폴로를 먹으며 비싼 약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왠지 감독님과 배우님들 같이 상의하셨을 것 같아서 배우님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흑백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네 가지 다 다른 색깔의 맛이 있는지 맛이었는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비벼 드시는 거 선호하시는지? 네. 실제로 다 다른 맛이었고요. 예, 박스도 다 디테일하게 감독님이 준비해 주셔서 다 색깔별로. 그 설정은 감독님께서 이제 미리 세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 다른 맛이었고 실제로는 사실 비벼 먹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비벼 먹는지 그때 처음 알고 저는 실제로는 다 그냥 한 번에 넣어서 씹어 먹습니다. 예. 그 껍질만 나중에 겠고 예, 그렇게 먹습니다. 많이 드셨겠어요. 그 연례 테이크 가셨으면. 예, 그래서 또 그것도 추억이라서 집에 또 챙겨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흑백 이후에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칼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장면에 대한 질문도 있으세요. 상암동 MBC 앞마당 에필로그에서 두 배우분들은 언제쯤 나오신 건가요? 아, 두 배우님도 언제 나오셨는지 갑자기 지나가셔서 미처 못 알아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촬영한 장면인지 그 이제 순서도 여쭤보셨어요. 아무튼 이제 그 배우들이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제일 스케일이 큰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그때 이제 현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테이크 해가지 이때 이제 와가지고 촬영 동선을 이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지는 못했고요. 승우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약 파는 장면에서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스쳐 올라가가지고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어쨌든 시즌 2 때는 저희가 이제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에필로그를 이제 나눠가지고 한 번씩 찍어보기도 했는데 시즌 1 때처럼 한 번에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3에도 이제 다 모여가지고 찍었고 뭐 이렇게 매직아웃 때 좀 이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좀 찍어봤는데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배우님들 그 마지막 촬영할 때 얘기를 좀 네. 다른 촬영 때문에 거의 못 오실 뻔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 딱 찍을 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못 찍었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승우 배우님도 그날 촬영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그날 마지막 촬영 때 다른 에피소드의 배우들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 각자 갖고 있는 에피소드의 내용을 같은 파트너랑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른 파트너랑 감독님께서 맺어주셔서 또 다른 사람한테 약을 파는 걸 해봐라. 그래서 마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약을 파는. 네, 아까 텐트 안에 있던 유나 배우한테 네. 약을 파는 그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원테이크로 가기 때문에 리허설도 다 하나하나 꼼꼼히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각도나 움직임 동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좀 같이 이제 출연하신 배우분들을 매칭을 할 것 같았는데 그 장소 안에서 상암동 MBC 앞에서 다르게 엮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이 어쨌든 그 동명이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자성어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 제목과도 연결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엮이는 그 장면에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떤 좀 마음으로 구성하신 건지. 동명이인이 이제 그 마을 동에 동명 이름명에 이 주위에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컨셉인데 가족의 탄생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렇게 엮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족의 탄생 너무 예전에 좋아했고 그래서 그 작품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엮이는 그 컷을 찍어보자고 시도했는데 그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다음에도 다음 시즌에도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낌새를 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즌 3를 마지막으로 동명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울어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승우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또 누군가와 같이 매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애초에 했었고 그게 다른
다른 시즌에 나온 다른 캐릭터와 매칭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서로 벌시스 하듯이 이렇게 뭔가 붙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3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약간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후에 이제 다른 감독들이 이 컨셉을 가지고 뭐 한 사람 한 감독이 뭐 두 꼭지씩 잡아가지고 그래서 세 명의 감독이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은 또 하고 있어요. 네. 네. 안 그래도 관객분께서 이제 그 3편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 누구나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이 작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나의 하루를 지나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3편에서 감독님이 손을 떼시는 이유는 그 이제 그 1, 2, 3편을 지난 이제 한 3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3편까지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컨셉이 사실 하자면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컨셉이에요. 왜냐면 모든 배우가 다 다르고 모든 배우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는 재미도 있고. 네네네. 네. 그것도 뭐 재미라고 얘기하면 좀 제가 건방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신인 배우 건방지네요. 네. 네, 제가. 근데 어쨌든 신인 배우를 이제 서로 발굴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부딪혔던 게 이제 배급의 문제로 부딪혔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틀 수 있는 그 마땅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배급사랑 매칭을 하거나, 극장을 찾거나 이렇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루트에서 커다란 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부산에 또 배급사를 사업자를 내보기도 하고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 시리즈는 역시 3까지만 찍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영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도 사실은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이 영화가 기획적으로 구성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다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봉이나 관객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한계로 작용을 한다는 게 조금은 씁쓸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3편 중에 좀 엑기스 작품 뽑아서라도 많이 소개를 하는 방법을 조금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늘 너무 보신 작품 중에 이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만족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널리 좀 알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에 또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와서 그 질문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잠깐 원로 배우 임채무 선생님이 무료로 운영하셨던 놀이공원 두리랜드가 대사에 나오던데 실제 인근 지축에 사시는 주연형 배우 의견도 반영된 설정이었는지 질문 주셨어요. 그 지축 근처여서 좀 그 배경에 그 촬영지에 아이디어로 주신 건지. 아니야, 그래도 감독님께서 근데 지금 저희 연신내 당시에는 연신내에 살고 있어서 지축이랑 멀지 않았고 여기 성주 쪽 올라가면은 두리랜드가 계속 폐장이었잖아요. 근래 열었는데 저희 찍을 때는 그때도 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축의 한타기에 그럼 두리랜드가 옆에 있으니까 가져다 쓴 겁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그 폐장 하루 직전이라는 설정이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놀이기구랑 같이 엮여서 굉장히 사람을 뭔가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더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배우분들께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런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비포 선라이즈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 에다노크와 같이 이제 그 줄리 데피랑 같이 계속 기획성으로 평생을 두고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응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스크린에만 존재하는 연출자, 감독, 배우가 아니라 계속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아티스트, 협업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관객으로서도 좀 이렇게 영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작업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셨고 감독님이
3편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마지막 작품에 출연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크린으로는 첫 도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들께 이번 작업이 좀 어떤 의미였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배우님,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엄청 큰 축복이자 행운이었고요. 그 시즌 3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배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름을 널리 알려 시즌 4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네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은현 저도 사실 이제 시즌 3에서 제가 출연했던 내가 그리운 언니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접해보지 않았던 이런 형식의 영화를 제가 찍어보면서 제 주변에 제 동료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매일매일 두드리는 친구들에게 다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즌 4가 나오게 된다면 오디션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돼서 사실 되게 좀 속상하고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서도 이 시즌 3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되게 이제 배우들한테는 또 이제 좀 약간 아쉬운 종료 소식이기도 한데 지금 그러면은 다른 또 작품을 계획 중이신 건지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작품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런 걸 찍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멋있어서 나오게 되면 또 인사를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작게 이제 동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까 약간은 뭐랄까 좀 칙칙한 그런 기획 의도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가 재미가 없었어요. 영화 만드는 게 재미가 없어서 영화를 왜 이렇게 재미없이 만들고 있을까? 처음에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재밌는 거 해보자. 뭐 좀 사람들 안 하는 거 해보고 좀 기발해서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특이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기발함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틈틈이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게 또 있고 그래서 또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즌 3 이 배우들이 고생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1, 2 배우들도 이제 종종 만나고 오늘도 많이 와줬어요. 나중에 또 어떤 그 방식의 만남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시면 연락 좀 평소에 자주 하고 서로 안무를 좀 잘 묻고 네. 또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획들이 네네. 나올 수 있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명이인 프로젝트 1편부터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3편까지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토크도 해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시국으로 마이크를 이제 직접 가져다 드리지 못하고 육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오픈 채팅방에 주셔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 관객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네, 주시면은 네. 가져다 드리시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럼 감독님이 인상적이었던 질문을 하나 골라주시면은 그분을 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를 모르는 분들이 네. 예매를 해서 오신 분이 계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걸 드리면 다 지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네.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네 맘대로 한번 꼽아볼게요. 네.
아폴로. 왜냐면 이분이 지금 오픈 채팅방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못 보시지만 사진까지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하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물은 이 지금 동명인 프로젝트 3의 시나리오와 스틸코트리 모두 들어있는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는 소장 가치가 있는 시나리오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께 드릴게요. KKK. 네. 아이디가 굉장히 무섭네요. 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그러면 현영 배우님 혹시 그 배우님께 들은 질문 중에 좀 마음에 드셨던 오늘 제일 떠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아까 그 테이크 네. 관련해서 여쭤주셨던 테이크? 네. 컷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리허설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네, 아이디는 흐흐입니다. 흐흐. 네, 흐흐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소정의 그 굿즈 증정까지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극장에서 만난 걸 두고두고 잊지 못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이후에도 기억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배우님 먼저. 네. 이런 와중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저도 그렇고 승우 오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할 거니까요. 동명이인 프로젝트 시즌 1, 2, 3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도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의 코멘트처럼 멘탈을 좀 더 단단히 잡아서 더 멋지고 훌륭한 배우로 거듭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즘 시국이 많이 힘드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명 프로젝트가 이제 약간 어려울 때 만난 친구 같은 프로젝트인데, 친구랑 헤어진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친구랑 오랫동안 못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배우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보다 작품들 좀 찾아봐 주시고,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10분 15분을 견디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봐주시면은, 그러면은 이후에도 이 영화의 기록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분은 이경원 감독님이시고요. 네, 감독님도 오래오래 기억하실 좋은 작품을 앞으로 동명이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는 너무 기대되는 또 감독이기도 해서 많이 이제 이 세 분 기억해 주시고, 1편과 2편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아니면 기획전을 통해서 소개된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좀 홍보대사가 되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인디스페이스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